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포르투를 아주 골목골목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쪽 길로 지나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메트로를 타고 갑니다. 예, 이제 여기 메트로 정류장에 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그냥 포르투 지하철 공부 실컷 했습니다. 마터지 뉴스까지 와서 보니까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아, 그 우산이 어떤 우산입니까? 메트로를 타고 종점에 왔다가 여기는 메트로가 그래도 거리가 짧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우산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왕복 한 2시간 낭비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여기는 마터지니우스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앞에 가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순례객 두 사람을 만났어요. 와, 드디어 대서양 바다를 보고 걷게 되었습니다. 날씨 좋고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동안 내륙길을 걸으면서 물론 예쁜 마을들도 많이 보고 했지만 이렇게 또 대서양 바다가 나오니까 가슴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포르투에서부터 시작하는 순례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리스본에서 포르투까지 오는 동안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새로 만나게 되면 되게 반가워해요. 반가워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국 사람은 아가씨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좋습니다. 캐나다 두 친구를 며칠 만에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은 그래도 왓츠앱으로 연락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아요. 포르투까지 400km라는데 앞으로 한 230km, 250km 정도 남았어요. 여기 여자들은 몸매들은 참 뒤에서 보면 아가씨 같아요. 뒤에서 보면 참 아가씨 같은데 앞에서 보면 정말 얼굴이 쪼글쪼글해요. 나이를 감을 못 잡겠어요. 저 이제 여기서는 외국 사람들한테는
60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49살에 터키 여행을 갔었어요. 터키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젊게 보는 거예요, 저를. 49인데 제일 적게 보는 사람은 25. 그러면서 나보다 어린 애들이 나한테 와서 막 볼을 막 꼬집고 볼을 치면서 이쁘다 그러고 뷰티풀 뷰티풀. 아 정말 내가 그러고 제일 많이 본 사람이 39이었어요. 그때 내가 49이었는데 정말로 기분이 좋대요. 우리 한국이면 아줌마라고 누가 옳게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와 터키 가니까 그때 당시 2002년도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뷰티풀 뷰티풀 그러면서 나이도 그렇게 젊게 보지요. 정말 제가 아주 3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너무 진짜 즐거웠어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배낭여행을 갔는데 터키에서 너무너무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그때 제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아줌마, 삶에 찌들은 그런 아줌마였는데 그때 터키 여행을 가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여행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확실히 바뀌었죠. 영어를 배우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다가 터키 여행을 갔다 와서 정신이고 내 인생이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서점에 좀 자주 갔어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뭐 여행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여행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서점에 가서 책을 봐야 됐어요. 그 책을 보러 서점에를 좀 자주 갔는데 그때 미국 카운셀러 작가가 쓴 책 있는데 그 제목이 나는 주름살 수술 대신에 터키로 갔다. 어, 이 제목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로. 외모를 중히 여기고 사는데 그렇게 터키를 가서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나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키를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터키 사람들 정말 정도 많고 한국 사람들 가면 정말 형제의 나라라 그러면서 정말 반갑게 대해주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터키를 정말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때 당시 그랬어요. 터키 여행을 마지막으로 가라고. 터키 여행을 하고 나면 다른 나라 여행이 재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볼거리 풍부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물가도 싸지요. 사람들 친절하지요. 터키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한 달씩 여행을 갈 건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는데 터키 외에는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가 없어요. 그때 당시 외국 사이트 버추럴 투어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매일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 것인지. 크로아티아.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는 크로아티아를 잘 모를 때인데 그때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사람이 아름다운 곳을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리고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배낭여행으로 크로아티아를 갔죠.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아름답고 예쁘고 좋긴 했어요. 좋긴 했지만 터키의 그 정서로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한 달 예정으로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크로아티아가 나라가 좀 적잖아요. 크로아티아를 보고 날짜가 많이 남아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가고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 온 어린 청년이 그때 당시 혼성 도미토리에서 잤는데 그래도 영어가 좀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걔가 내 여행 스타일 이야기를 듣고는 나보고 루마니아로 가보라고. 루마니아로 가면은 내가 참 좋아할 것 같다고. 그때 당시 루마니아는 참 위험한 나라라고 알려줬어요. 집시들도 많고 소매치기들도 많고 위험한 나라라고 좀 꺼려 했죠. 여행 가기를. 근데 그
학생이 좋다고, 괜찮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브라쇼브가 좀 유명한 도시인데, 브라쇼브로 갔어. 그때 당시만 해도 야간 열차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막 그랬을 때, 직원이 와서 차표하고 여권을 다 걷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여권 안 주면 어떡하냐 속으로 걱정했는데, 헝가리하고 루마니아하고 국경을 넘어가니까 이제 여권 심사도 하고 그렇게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브라쇼브 도착하기 전에 와서 주고 다음에 내리라고 안내를 다 해주더라고요. 아주 친절했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발을 디뎠는데, 그 루마니아에서 또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지요. 그때 이제 브라쇼브에서 가까운 시나이아라는 곳에 이제 그 헬리스 성이 좀 유명해요. 유명해서 거기를 이제 갔다 온다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마을이 너무 예쁜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예쁜 마을을 지나가길래 저긴가 보다 했는데, 아니 지나가더니 어디 내리는 데는 건물이 우중충한 게 정말 너무 안 좋은데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영어도 안 되는데 바디랭귀지로 오기 전에 마을 거기로 가고 싶다고, 거기로 어떻게 가면 가냐고, 마을 버스 같은 거를 타고 글로 가래요. 그래서 마을 버스를 타고 글로 갔어요. 내려서 가보니까 호텔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며칠 있으려고 갔더니, 아니 동네들 조그만한데 호텔이 풀이라서 방이 없다네요. 방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방이 없다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가면서 잘 수 있는 방이 없냐고 물어보려고. 그런데 우리 시골 달구지 같은데 장작을 싣고는 아저씨가 있길래 세워서 물었어요. 뭐라고 손짓발짓 물으니까 잠깐 따라오라 그래서 갔더니 어느 집 앞에서 알렉스라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나오는 걔가 대학생인데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영어 하는 사람을 찾아준 거예요.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집으로. 부쿠레슈티에서 대학교 다니는데 그날 일요일이라서 왔다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있었어요. 좀 반갑게 맞아주면서 지금 버섯 수프를 끓이는데 먹겠냐고. 그때는 지금이나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먹겠다고. 오전에 제가 점심은 먹긴 했어요. 근데 버섯 수프를 같이 먹으면서 학생 보고, 여기 너무 마을이 예뻐서 여기서 한 며칠 있고 싶은데 저 호텔이 방이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혹시 홈스테이 할 집이 없냐 한번 알아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 보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대. 자기 엄마가 친정 엄마가 아파가지고 있어서 손님 있기는 같이 있기는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이웃에 전화를 막 하더니 한번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그 집에서 방이 많진 않지만 자기들 방을 하나 비워가지고 주겠대요. 하루에 3끼를 주면서 자고. 그때 당시 10유로인가? 10달러? 물가가 싸다 그러지만 진짜 싸게 줬어요. 브라쇼브에 가서 짐을 가지고 내일 오겠다고. 엄마랑 아들이랑 손자랑 이렇게 살고, 그 옆집에는 작은 아들 부부가 살고, 또 옆에는 큰아들 부부가 살고, 집은 한 집인데 생활은 따로 하게끔 3집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참 좋았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약속을 하고 브라쇼브로 와서 다음날 짐을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그 집하고 인연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루마니아의 제2의 가족이라고 그래요. 정말 말이 안 통하죠. 그 아들이 영어를 조금 했어요. 그래도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그 엄마가 전혀 말이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를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저를 애기처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또 뭐 못해주는 건 없었지만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 둘, 딸 넷에 둘째로 크다 컸어요. 알뜰살뜰한 사랑은 못 받아봤죠. 그랬는데 그곳에서 그 엄마한테 너무나 너무나 따뜻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해도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정말 그 엄마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말이 안 통하지만 항상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러면서 음식도 그렇게 맛있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엄마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 엄마의 사랑을 처음 느꼈어요. 그 나이에. 제가 그때 마흔 50이었는데 50살에 갔었는데 근데 저를 애기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죠. 말이 안 통해도. 제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한 발칸반도를 한 5번을 갔는데 그쪽으로 이제 지나는 길이니까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들렸어요. 아무 때라도 들려도 그 엄마가 말했어요. 여긴 네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무 때나 걸어. 여기 지금 데크 길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좋으네요. 왜냐하면 길도 좋고 뭐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영상만 찍어도 재미가 없겠죠. 이쁜 길인데 함께 걸으면서 주저리 주저리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가면은 아주 밤에 좀 늦을 때도 있고 한데도 연락하면은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고 또 이제 친구들 간다고 미리 연락을 해서 저녁을 한 끼 돈을 주고 준비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진짜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업이 약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업을 하면 그래도 용돈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친구들 데리고 가면서 이제 식사를 루마니아 전통식을 주문해서 가게 먹게 됐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해마다 그래도 못 가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갔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때 중학교 2학년이던 손자가 15년인가 거기 갔더니 러시아 전교잖아요. 루마니아는. 러시아 전교 때 신부님이 되었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착했어요. 착했는데 신부님이 돼가지고 달리아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인데 정말 저한테 잘해요. 내가 거기 오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거기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자주 갈 수도 없고 코로나가 오면서 연락도 안 하고 엄마의 사랑을 저는 잊지를 못하죠. 제가 고아가 아닌데도 그렇게 엄마의 정을 그렇게 크게 느낀 걸 보면 세상의 고아들이 얼마나 참 정이 그립겠습니까? 나이 50에 그렇게 엄마의 정을 그렇게 느꼈으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제 시골에 집도 잘 지어놨고 해서 초대를 한번 하고 싶지만 그 정도 형편은 안 되고 그리고 엄마가 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고 그래요. 아, 정말 제가 여행 다니면서 남은 게 있다면 그 루마니아 가족이에요. 루마니아 가족들의 사랑 그립다. 사는 거는 그렇게 넉넉하게 못 살았어요. 사는 거는 그렇게 넉넉하게 못 살았는데 엄마가 그 이제 예전에 그래도 구소련 시대 때라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이 똑똑해요. 똑똑하고 해서 연금으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좀 많이 보고 싶네요. 많이 보고 싶어서 지금 울컥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계속 다닙니다. 언제든지 또 오라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가기가 안 되네요.